이 사건의 막이 오른 시점은 2009년 12월 7일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유타주 웨스트밸리시티 일대에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기록적인 폭설과 혹독한 한파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기후 조건 속에서 남편 조슈아 파월은 당시 7살이었던 첫째 아들 찰스와 5살이었던 둘째 아들 브레이든을 데리고 야간 캠핑을 떠났습니다. 야외 텐트나 방한용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한밤중에 사막으로 향했다는 조슈아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관할 경찰과 수사관들의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같은 날 아침 아내 수잔 파월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어린이집에 와야 할 두 아이들 역시 나타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수잔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혹시 가족 전체가 자택 내부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가스 누출 같은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슈아의 자택 문을 강제로 부수고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마주한 집안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잔은 사라진 상태였고 거실 한 구석에서는 2대의 가습기가 비정상적으로 강력하게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거실 카펫 바닥에는 무언가를 급하게 지우려고 청소기를 돌린 듯한 축축한 물기와 세제 얼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당일 저녁 조슈아가 자신의 미니밴 차량을 몰고 두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사관들이 수잔의 행방을 다급하게 추궁하자 조슈아는 자신은 아이들과 함께 밤새 서부 사막으로 캠핑을 다녀왔을 뿐이며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사라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은 조슈아가 주장하는 알리바이의 허점을 포착하고 즉시 강도 높은 과학수사와 현장 감식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조슈아가 운행했던 미니밴 차량을 압수수색하여 정밀 루미놀 반응 검사와 유전자 감식을 벌인 결과 차량 내부 바닥 매트와 좌석 부근에서 수잔 파월의 DNA와 일치하는 명확한 흔적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자택 거실 카펫에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조슈아가 가습기를 임의로 틀고 카펫 청소기를 가동한 행위는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한 증거인멸 및 범행 현장 훼손 시도로 간주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슈아가 자택 거실에서 수잔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미니밴에 실어 유타주 서부 사막 지역인 심슨 스프링스 인근 황무지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막 지역을 대대적으로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잔의 개인 소지품 일부와 조슈아가 무언가를 급하게 소각하려 했던 흔적들이 증거물로 확보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수잔 파월은 실종되기 전 이미 자신의 신변에 닥칠 치명적인 위협과 남편의 살해를 온몸으로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아무도 모르게 은행 개인 금고를 개설하여 비밀 유서와 직접 촬영한 영상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기록 속에는 결혼 생활 내내 이어졌던 남편의 심각한 폭력적 성향과 경제적 압박, 정신적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만약 자신에게 신변상의 불상사가 생기거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남편 조슈아 파월의 범행일 것이 분명하므로 수사기관은 남편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달라는 간절한 법적 요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름에 따라 조슈아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구성원들이 숨겨왔던 충격적이고 뒤틀린 사실들도 차례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슈아의 친부이자 시아버진 스티븐 파월은 평소 며느리인 수잔에 대해 정상적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비정상적인 성적 집착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단서를 찾기 위해 워싱턴주에 위치한 스티븐의 자택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을 때 수사관들은 경악했습니다. 그의 개인 컴퓨터와 비밀 보관함 안에서 며느리 수잔의 일상적인 사생활과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도둑 촬영한 방대한 양의 불법 촬영물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아동과 관련된 불법 음란물 소지 혐의까지 추가로 적발되면서 스티븐 파월은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또한 조슈아의 남동생 마이클 파월 역시 형의 범죄를 도운 유력한 공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수잔이 실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평소 타던 포드 타우러스 차량을 폐차장에 고철감만 받고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수사팀이 즉시 해당 차량을 확보하여 사체 탐지견을 투입하자 견들은 차량 내부와 트렁크 바닥에서 명확한 사체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사 당국은 지리학적 지식이 풍부했던 동생 마이클이 형의 조직적인 시신 유기와 증거인멸 계획에 깊숙이 가담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시신 미발견으로 인해 조슈아가 법정 구속을 면하고 불안한 자유를 누리던 중 사건은 2012년 2월 5일 미국 사회를 뒤흔든 최악의 참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시아버지 스티븐 파월의 아동 범죄 적발과 부적절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법원은 조슈아의 친권과 양육권을 전면 박탈하고 두 아들인 찰스와 브레이든을 외조부모의 보호 아래 맡긴 상태였습니다. 조슈아에게는 보호관찰관 및 사회복지사 동행 하에 법이 정한 제한적인 면회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면회 당일 조슈아는 아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뒤따라오던 사회복지사의 출입을 거칠게 차단한 뒤 현관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는 이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인화성 물질을 집안 곳곳에 뿌린 뒤 집 전체를 폭파시켰으며 이 끔찍한 폭발과 방화 과정에서 조슈아 본인과 죄 없는 어린 두 아들 모두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검 결과 조슈아는 불을 지르기 전 이미 도끼를 사용하여 두 자녀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2013년에는 범죄 가담 의혹을 받으며 경찰의 숨막히는 수사망과 계좌 추적을 받던 동생 마이클 파월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복역 중이던 시아버지 스티븐 파월 역시 끝까지 며느리의 구체적인 시신 매장 위치를 밝히지 않은 채 2018년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사건의 실마를 쥐고 있던 파월 가문의 핵심 남성들은 모두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가문의 인물들은 모두 비참한 자멸의 종말을 맞이했으나 정작 무고한 피해자인 수잔 파월은 실종된 지 15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미국의 어느 차가운 황무지 아래 미제로 묻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미제 사건을 넘어 사법제도의 한계와 가정폭력 및 가스라이팅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수잔 파월이 남긴 생전의 경고를 경찰과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슈아 파월을 조기에 격리했더라면 두 어린 아들들의 비극적인 죽음만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멸한 가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남겨진 피해자들의 고통과 진실을 향한 외침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무거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